안녕하세요. 루비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이야기방, 보석처럼 반짝반짝. 루비책방의 루비 수연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죠? 코로나가 사그러들듯이 하다가 다시 확장이 되어 모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올해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그림책을 읽으며 행복했던 경험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10여 년 미술 강사로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체력적 한계 상황에서 2017년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여 독서 지도사로 교육을 받고 그해부터 현재까지 4년간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그룹홈, 또 그의 다양한 곳에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짧은 이야기지만 재미있고 환상적이며 다채로운 스토리가 있지요. 무궁무진하며 미술 관람을 한 것 같은 시각적 경험까지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종합예술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림책을 소개하고 전달하며 느낀 그 경험들, 그 이야기 보따리 중 작은 일부를 풀어놓겠습니다. 그럼 고고! 어느 누구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약해지고 불편하고 싶어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도 당연히 없겠지요. 그러나 삶은 예측할 수 없었지요. 조심하고 애써도 마치 교통사고처럼 그런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것, 그 반짝이는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있죠. 고통은 축복의 다른 모습이다. 그건 마치 어느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돌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던 것처럼 세상에 버젓이 드러나서 굴러다니고 있지만 그 보물은 안목이 있는 아주 소수만이 알아보는 인생에 숨겨진 비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릴 때나 젊을 때는 보통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아픔들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가시들이 신비하게도 시간이 흐르면 발효가 되고 또 세월과 함께 익어서 서서히 그 모습을 바꾸어 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변한 세상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우울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저앉아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첫 책 읽기 수업에서 꼭 자존감에 관한 재미있는 그림책을 몇 권 골라 읽어주고 그리고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진정 그리고 제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평소에 자존심이니 자존감이니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가끔 자존심과 자존감을 약간 동일시하거나 헷갈리면서 사용할 때가 꽤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존감의 종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예화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나설 때의 일입니다. 당시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의 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인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중 거리에서 한 거지를 보게 되는데요. 길바닥에 누워있던 거지를 바라보던 알렉산더 대왕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세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 다른 이에게 구걸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세상에 천하디천한 존재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바라본 알렉산더 대왕은 내심 속으로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대왕이랑 칭송받는 자신보다도 일개 거지가 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니 말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그 거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봐라,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다. 그대가 볼 수 있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땅은 나의 것이며 세상의 모든 금보화 또한 나의 것이니라. 그대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내가 들어주리라. 그러자 그 거지는 알렉산더 왕을 아래에서 위로 한번 휙 훑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서서 내리쬐고 있는 햇빛이나 가리지 마시오. 좀 비켜주시지요. 이 거지가 바로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도인이었던 디오게네스였습니다. 디오게네스가 표현한 것은 결국 자존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화는 단순하고 극단적이긴 하지만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렬하고 인상적입니다. 자신이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한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요.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모든 이가 평등하기에 모든 이가 귀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 나도 귀중하기에 너도 귀중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나보다 약한 존재가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자신과 같은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힘, 그리하여 모든 이가 나란히 설 수 있게 도와주는 힘,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내 안의 마음이 자존심인지 자존감인지 분별하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영양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상처받고 위축된 세상 모든 이의 마음속에 또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란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짧은 예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용기를 내어 사랑을 얻은 모세 맨델스존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장 기쁜 날 듣는 이 명곡을 들을 수 없었겠지요? 나는 모세 맨델스존이야.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맨델스존의 할아버지지. 그때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내 손자 맨델스존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등이 굽은 척추 장애인이야. 그렇지만 프롬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지. 나는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내 모습이 부끄러웠거든. 잊으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 결국 용기를 내서 그녀를 찾아갔지. 사랑하는 프란체, 내 몸이 왜 이런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당신이 지금 나의 등 같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했답니다. 제가 대신 그 몸으로 태어날 테니 프란체는 예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죠. 결국 그녀는 내 청혼을 받아들였어. 사랑 앞에서 용기를 잃지 마. 중요한 건 너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거야. 네, 맨델스존 할아버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무언가에 자신감이 있고 진정한 자존감이 있는 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손자 맨델스존이 태어나고 그의 아름다운 음악도 전 세계 인류가 누리게 된 것이지요. 글과 그림이 있는 그림책을 통해 저는 많은 소중한 다양한 이야기를 알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의 힘은 알게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그것은 너무나 환상적이고 강렬한 색채의 향연이며 수천 년의 방대한 이야기부터 지금 옆에 어린아이의 세밀한 마음까지 발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보물단지입니다. 음악과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송은 오감을 자극하고 감성이 살아나게 하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한 분들께 선물한 것 같습니다. 참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쭉 가면 콕 찌르면 이야기 보따리가 술술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할머니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날씨는 쌀쌀해지고 계절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음악 한 곡 들려드릴게요. 맨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 결혼 행진곡입니다. 건강한 11월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